지금부터 2020년도 9급 국회직 한국사에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 1에 밑줄친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이 왕의 정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보법에 의한 군역제도의 개혁과 직전법 실시한 토지제도의 혁신이었다. 자, 직전법 하면 세조죠. 바로 이 세조의 선지를 보니까 정치, 뭐 군사적 업적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자, 정치적으로는 세조는 태종 때 실시되었던 6조 직계제를 다시 부활했고요. 이건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지역 중심의 방어 체제인 진관 체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6조 직계제라는 것은 의정부를 건너뛰어서 국왕과 6조 판서가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왕권 강화의 측면이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진관체제는 원래 여진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지역 중심 방어 체제인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왕의 업적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상서사가 맡고 있던 인사권을 이 2조와 병조 기색해 6조의 기능을 강화했다. 원래 상서사라는 것은 고려 후기 때 인사권을 이제 사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 무신 정권 때 이후로 이제 정방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를 창왕 때 폐지를 하고 상선에 기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시 이것을 이 인사권을 이제 태종 때에 이르르면 태종은 육조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데 그래서 문관 인사는 이제 2조에 무관 인사는 병조에 기속시켜서 6조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부의 낭사를 사관으로 독립시켜 언론 기능을 강화하고 대신들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중서문화성 이게 이제 고려 말에 이제 문화부 쪽으로 이제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중서문화성 뭐 문화부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고위 관리를 이제 재신이라고 그러고 하위 관리를 낭사라고 하는데 이 낭사는 이제 언론 비판 기능이 있어요. 근데 같은 부서에 있으면 자기 상관들을 마음껏 비판을 못 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따로 함께 두진 않고 이제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분리시키냐면 이제 재신이 갖고 있던 그러한 국정 총괄 기능은 이제 의정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판 언론 기능은 이제 사관원으로 귀속을 시켜서 대신들을 견제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태종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만약 폐하께서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들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산과 바다 건너 행하는 죄도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태종이 옳다고 군사 출동 허락하였다. 바로 김춘추가 당에 건너가 나당 동맹을 체결한 시점이죠. 진덕여왕 때인 648년입니다. 그다음에 당해 군사가 매소성을 공격하니 자 매소성 전투는 이제 나당 전쟁의 육지에서의 최후의 승리의 전투이죠. 대규모. 자, 이 매소성 전투 675년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사건은 자 나당 동맹군이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660년,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또 각각 멸망 이후에 각각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백제 멸망 660년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였다 698년 신라가 진흥왕 때 대가해를 병합했죠 562년 신문왕 때 신라는 노급을 폐지하였습니다 689년 영양왕 때 고구려는 살수에서 수에 대군을 격퇴하였죠 612년 다음 3번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 시기에 사실 오는 것은 건국 발전 과정에서 신라의 왕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뀌었고서는 거서관, 군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차웅, 뭐 무당이라는 뜻이 있고 남해 왕 때. 자, 그 다음에 3대 유리왕부터 쭉 이제 이사금이라는 이제 칭호를 썼습니다. 왕으로. 이것은 이제 연장자라는 의미인데 이때는 이제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이제 했었죠.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뇌물왕 때 오면은 이제 마리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대군장이에요. 그래서 좀 더 왕권이 좀 강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명칭이고요. 자, 그러면 이 뇌물왕은 이와 함께 이제 박석김 돌아가던 것에서 김 씨가 이제 독점 세습하는 왕위를 독점 세습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신라 말에 가면 왕권이 또 약해지니까 뭐 박시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 왕의 업적 살펴보도록 하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다. 독자적인 연호, 건원을 사용했다. 자주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자, 이런 것은 버풍왕의 업적이고요.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주군제로 도입했고 왕호로 중국식 왕을 사용한 사람은 지증왕.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령을 되찾은 사람은 이건 이제 진흥왕이 백제 성왕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령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한강 전역을 다 차지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 승려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임진년, 자, 1232년, 자, 고려 무신정권기 때가 되겠네요. 보현도량을 결성하고 자, 법화산면을 수행하며 법화신앙에 입각을 했어요. 극락정토의 왕성하기를 구했는데 이제 정토종 계열도 좀 보이고요. 모두 천태산맥을 따랐다. 네, 천태종 계열. 그리고 오랫동안 법화신앙에 입각해서 참여하는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 후에 권하여 발심시켜 이 경을 외우도록 외운 자가 천여 명이나 되었다. 자, 이 사람은 진울과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 불교 일종의 뭐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결사체로서 이제 백년 결사를 이제 주도했던 요세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 강진 만덕산에서 백년 결사를 이제 주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자, 교종을 중심으로 선정을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천태종을 창시한 사람 대각국사 의천 고려 중기 도노점수 정해쌍수. 자, 도노라는 거는 이제 선정의 방법인데 한꺼번에 다 깨닫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것, 교정의 방법 이것을 추구할 것, 선정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울에 대한 설명이고요. 천태사 교의를 제소를 하였다. 자, 광종 때 재관이라는 승려가 중국 5대 식국 당시에 거기 현지에 가서 천태종을 이제 배우고 더욱 발전시켜서 이제 천태사 교의라는 어떤 그런 저술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불의 처소를 강조했다. 이것은 진울에 이어서 2대 수선결사의 우두머리가 된 바로 해심이라는 사람이 되죠. 유교와 불교가 일치점을 그런 찾게 됐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5번. 다음 지문의 작가가 속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출전이 관동별곡이에요. 이거 정철이죠. 이 사람은 서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이제 기축옥사라고 해서 이제 정열이 모반 사건, 동인 정열입이 이제 뭐 모반을 일으킨 이제 이 정열이 모반 사건을 이 사람이 이제 그 취재하는데 그 담당자가 되면서 동인을 크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동인이 이제 몰락을 하고 이제 서인이 득세를 했는데 정철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2년 뒤에 이제 광해군을 이제 세자로 이제 건져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세자 건져 문제 때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인이 몰락을 하고 동인이 이제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인이 이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강령론이 북인이 되겠고 온건론이 이제 남인으로 또 분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죠. 건의한 사건 때 서인이 몰락을 해서 피해를 입었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이황과 조식의 문인으로 구성이 된 것은 이제 동인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이황 계열은 이제 그 남인 쪽으로 분화가 되고 조식은 북인 쪽으로 분화가 되고 이조 전랑 자리를 두고 김의원과 심의겸 이 두 세력으로 사림이 분열이 됐는데 김의원 쪽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제 신진 사람이로서 이제 동인 쪽이 되고 그 다음에 심의겸 쪽이 이제 기성사림인 이제 서인으로 이제 분화가 되죠. 자, 정열이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사람들이 실각하였다. 이거 역시 동인이 되겠고 선조가 사망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실권을 장악한 것은 이것은 북인이 되겠습니다. 예, 북인 정권. 그러다가 이제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면서 서인이 또 집권하게 되죠. 자, 이렇게 잘 붕당의 집권 과정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다음 기역에서 느열의 이 책이 편찬된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 책은 단군 신화를 서술하면서 자, 예맥, 부여, 옥조, 사만, 삼국이 모두 단군의 후손임을 밝혀놓았다. 자, 단군 신화 나온다고 해서 삼국유사 떡국하지 말고 이 예맥, 부여, 옥조, 사만, 삼국 이런 거 나오면서 좀 전문적으로 나오면서 이것이 단군의 후손임을 밝혀놓은 것은 이승유가 저술한 제왕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1287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참고로 일련의 삼국유사는 이것보다 좀 빨라요. 예, 같은 충렬왕이지만 1281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아, 우리 고려 역사를 편년체와, 아, 강목체를 결합하여 서술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강목체 사도로 평가한 것은 충수강 때 민지가 저술한 본조 편년 강목이 되겠습니다. 1317년 충숙왕 때 저술했고요. 자, 이 책은 고구려의 건국영웅을 소재로 지은 서사시로서 고구려 전통을 개성하는 의지가 강조되었다. 이것은 이규보가 지은 동명왕편이죠. 자, 이것은 무인 정권 시기인 명종 때인 1193년에 이제 저술이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은 고려 태조부터 숙종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그 가운데 국왕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 그것을 이제 사론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전해지는 것은 자, 공민왕 때 이재은이 이제 저술한 이제 국사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략이라는 것이 예, 오늘날 일부 전해지고 있어요. 다 완전히 전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게 1357년입니다. 공민왕 때인 따라서 순서는 제일 먼저 디귿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동명왕편 그 다음에 제왕운기 자 디귿 기억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7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의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를 채택하였다.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죠. 자, 이게 1945년 12월인데 이때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이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그리고 5년 기한의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 결정, 그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와 한국의 대표자 단체들이 협의를 할 것,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결의가 됐어요. 자, 서울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였으나 협의 대상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이 되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시기는 1946년 3월에서 5월에 이제 결렬이 됐겠죠. 자, 유엔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좌우합작 운동도 이제 실패하자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미군이 진주하여 북위 38도선 이남에 군정을 선포하였다. 자, 이거는 해방 직후가 되겠죠. 1945년. 미군은 이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이제 9월에 들어오죠. 9월 9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 육군사령부는 국내 치안을 명분으로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다. 자, 이것은 1946년 1월입니다. 통일부를 두고 그 산하에 국방경비대를 창설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 요건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 단독 정보 수립을 주장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이 유명한 정읍 발언인데 이게 1946년 6월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소 공동회의가 5월에 결렬이 되니까 이제 이승만이 이러면 안 되겠다. 북한은 이미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사실상의 정보가 들어섰는데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보를 수립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해서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이 또한 이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46년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조직이 되어 책임 비서로 김일성을 선출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조금 애매모호한 진술인데 북조선 분국이 조직이 된 것은 굉장히 빨라요. 1945년 10월이고 책임 비서로 김일성을 선출한 것은 조금 뒤인 1945년 12월이 됩니다. 그래도 자, 뭐 둘 다 뭐 하더라도 전혀 해당이 되질 않죠. 자, 김구와 김규식 등이 통일정보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벌였다. 자, 이것은 1946년 4월인데 최종적으로는 유엔 총회가 아니라 유엔 소총회가 48년 2월에 이제 그 가능한 곳만의 그런 총선, 그 남한밖에 없죠. 왜냐하면 북한과 소련이 이 대한민국의 그 총 선거를 지원하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해당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870년 조일 수호 조약이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죠. 자, 여기에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하였다. 제1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청해의 그러한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 이제 이게 양력 2월이라면 무역 규칙과 부록이 이제 동년 이제 8월에 있게 되는데 이 무역 규칙에 자세하게 그 통상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일본 정부에 소속이 된 선박의 항세를 면했다. 무항세죠. 또 이외에도 무관세도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양곡의 무제한 유출 또 규정이 되어 있고 부록에는 일본 화폐 사용도 적혀 있습니다. 자, 맞고 그다음에 조총 상민수를 무역장정은 이모군란을 청이 진압을 하고서 아주 엄청난 특권을 가진 그런 교육 조건을 가진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제 1조가 자 청이 이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제 1조에 이제 조선이 자주국인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개 청의 북양대진 이홍장이 조선 국왕과 대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거중 조정의 원칙과 최애국 대우 조정을 규정하였다. 네. 자, 이 1조에 보면 그 거중 조정이라는 것은 미국 조선과 미국이 제3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시 서로 개입을 해서 도와준다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좋은 내용인데 최애국 대우는 뭐 이건 불평등한 내용이죠. 이게 이제 처음 이때 이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 맞았으니까 정답은 5번인데, 자, 조일 통상장정. 자, 조일 통상장정은 이 조일 무역 규칙에 나왔던 이제 그 무관세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조미소 통상조에는 이제 그 협정 관세를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낸다는 것인데, 미국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러면은 이 무관세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정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내는 거죠. 예,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여기는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했다가 아니라 이제 없던 것이 이제 관세를 이제 내게 되는 것이죠. 예, 협정 관세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대신 우리가 이제 또 불평등한 걸 받게 돼요. 일본도 이때 최후 대우를 얻게 되고, 또 이제 방공령 규정이 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막기는 하는데 뭐 통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못하면 이제 손해배상 그런 조건이 나와 있죠. 조일통상장정. 예, 뭐 어떤 사람이 이걸 또 뭐 개정이라고도 개정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9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강권시키고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이른바 첫 번째 개헌인 발췌 개헌이죠. 1952년 7월 6.25 전쟁 중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개헌안에 표결한 걸까? 203명의 3분의 2에 못 치는 135명이 찬성하였으나 4.4.5입의 논리로 억지로 개헌을 통과시켰다. 이게 이른바 4.4.5입 개헌이죠. 이게 1954년 11월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이 있었던 것을 이제 폐지하는 것이 되겠죠.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 이승만이 여러 우익단체를 모아서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자, 이게 1951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자,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자, 정 부통령 선거가 1948년 4년마다 있었죠. 1952년. 근데 장면이 당선된 것은 1956년입니다. 초대는 이시영, 2대는 함태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3대가 이제 장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6.25 전쟁에 대한 휴전 협정이 1953년 7월 27일 체결됐죠. 예,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했다. 또 이 사람이 창당했던 진보당도 해산이 되고, 자, 이게 이제 1958년 58년에 이제 재판을 받고 최종적 확정이 된 것이 1959년에 최종 판결 나고 바로 전격적으로 이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1959년입니다. 자, 김일성이 연안파를 숙청하고 이 연안파가 이른바 그 조선 그 독립동맹, 조선의용군 뭐 이쪽 계열, 중국 쪽에서 온 그러한 김두봉 등 최창익 등 그쪽 계열의 그러한 세력인데 이를 숙청하고 주체를 강조했다. 이게 이제 1906.25 전쟁 이후에요. 이른바 뭐 8월 종파 사건이 1956년에 있었고 김두봉이 이제 축출이 되는 것이 바로 1958년인데 1950년대 이제 후반에 연안파를 모조리 숙청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0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원이며 유교를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 복을 구하는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건 오늘의 급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이제 불교 중심의 사회인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유교를 채택하라 이게 소리죠. 풍속은 각기 그 토질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구차하게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약간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예전에 그 광종이라는 사람이 너무 그 중국을 너무 의지하고 너무 그런 모방적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괜찮은 것은 그대로
바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유명한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자, 이거를 건의를 수용한 사람이 고려 성종이죠. 예. 그래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관을 파견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지방관 파견했죠. 12모. 자, 유교 진흥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국자감을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성종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은 되지만 그 다음에 지방에도 이제 향교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교수진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이제 파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억양업종이 살펴보죠. 청영각, 보문각, 임청각 등 이러한 도서관경 학문연구소를 설치해서 국자감 관악에 설치를 해서 관악 진흥을 도모한 사람은 이해종이 되겠습니다. 이해종은 뭐 이 외에도 이제 관악 진흥책으로 칠제를 설치하고 전문 강좌 재단 양형고를 설치했습니다.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태조가 그랬겠죠. 후녀 10조에도 나오는데 반대로 이제 성종은 이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 축소시킵니다. 반대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개국공신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했다. 이건 뭐 고려 광종이 되겠고요. 쌍계 건의를 수용하여 과거절을 신화했다. 이것도 역시 광종의 그러한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